안녕하세요. 이상화 영화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아바타 2 물의 길 이야기입니다. 아바타 2는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아서 매출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 흥행 기록을 세웠고 세계에서도 최근에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본 영화에 올랐습니다. 세계 1위는 아직까지 아바타 1인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봤는데 바다를 주된 배경으로 펼쳐지는 자연스러운 3D 그래픽의 웅장함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컴퓨터 한 대로 간단한 2D나 3D 모션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 아바타에 비하면 볼품이 없겠죠. 간단한 줄거리는 이미 보신 분들이 많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바타 1의 주인공이었던 제이크 설리가 판도라 행성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나비족으로서 새 삶을 시작하죠. 네이틸이라는 나비족 여자와 결혼해서 새 아이를 낳고 다른 아이를 입양까지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전작부터 얽힌 일로 인간들과 인간의 기억을 이식해 부활한 다른 아바타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제이크 가족은 바다에 사는 또 다른 나비족에게로 피신하고 거기서 펼쳐지는 인간과 다른 나비족들과의 갈등과 전투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영화 아바타는 몇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가족의 사랑, 환경 문제, 그리고 이민자를 환영하자라는 내용 등입니다. 그 중에 환경 문제가 핵심인데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본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고래를 잡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린피스 영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말이죠. 그린피스는 유조선이나 고래 잡는 포경선을 따라다니면서 페인트로 배에다 낙서하고 회방 놓는 단체입니다. 요즘은 이것도 잘 안 되니까 유명한 예술가의 작품이나 문화재에 낙서를 해서 망쳐놓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도 고래를 닮은 커다란 돌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인간이 자원을 얻기 위해 돌쿤을 사냥하려 하고 이 돌쿤을 지키기 위해서 아바타 주인공 가족과 다른 아바타들이 힘을 모아서 인간과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아바타는 이 돌쿤을 지키는 주인공들을 선하게 그리고 이를 사냥하려는 인간을 악하게 그립니다. 요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동물권,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홍보하는 영화인 셈이죠. 앞서 이상호와 영화 읽기 1편에서 다룬 영화 정의에서도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때문에 지구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우주 공간에 쉘터라는 곳을 만들어 이주해 산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담론이 환경운동 진영의 전 세계적인 사기이자 사이비 종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쪽과 이 주장이 또 터무니없다는 몇몇 지구과학자들의 주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지구가 기후위기라는 쪽은 인간이 사용하는 화석연료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이로 인한 온실 효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주장입니다. 기후위기는 지구 종말의 시한폭탄이고 심지어 10년 안에 해수면이 올라가서 부산 해운대나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정도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물에 잠길 날이 몇 년 안 남았죠.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는 망상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기후위기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지난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로 인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채 1도가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난 세기부터 길게 보면 지구의 온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서 가까운 미래에 소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지구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태양의 활동이며 이산화탄소의 농도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후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는 이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보는 쪽에서 지나치게 과장하고 위협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전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를 시작으로 빌 게이츠나 로마 교황 등이 거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주장하면 자연환경을 사랑하고 뭔가 세련된 지식인처럼 보이면서 영화 아바타나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처럼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서 덮어놓고 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탓을 합니다. 날이 더워도 기후변화, 추워도 기후변화, 비나 눈이 많이 와도 기후변화, 가뭄이 와도 기후변화, 우한폐렴 같은 전염병이 유행해도 기후변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도 기후변화, 모든 게 다 기후변화 탓이고 기후위기라고 합니다. 참 속편하죠. 모든 걸 다 기후변화 탓이라고 하면 되니까요. 이러한 기상변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다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꿀벌이 사라져도 기후변화 탓을 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꿀벌 농사가 망한 건 꿀벌의 병을 옮기는 응애를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방제제 탓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기후변화는 모든 것을 기후변화로 환원하는 일반화의 오류, 어떠한 기상현상이라는 결과를 다시 그 원인으로 삼는 오류가 되겠죠. 도대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얼마나 많길래 이게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기의 구성을 보면 질소가 거의 80%에 이르고 20%는 산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의 대부분이 또 아르곤이고 이산화탄소는 0.03%에 불과합니다. 이 0.03% 이산화탄소에 인간 생활이 미치는 영향은 고작 5% 수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화석 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 되겠죠. 또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꼭 필요해서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산화탄소는 또 바다가 흡수하기도 하고요. 기후위기론자들은 여기에다 무슨 탄소 중립까지 주장합니다. 이산화탄소와 탄소는 다르죠. 이산화탄소는 CO2라는 기체 분자, 탄소는 C라는 원소입니다. 사람이나 동식물 등 유기물을 이루는 필수 원소가 탄소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 원소인 탄소랑 무슨 원소라도 진 것 마냥 탄소를 혐오합니다. 허황된 기후위기론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석유 고갈론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서 담임 선생님께서 처음 들었던 얘기가 앞으로 석유가 30년이면 고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많이 염려했던 것 같은데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석유는 아직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후 한때 산성비 논란이 불거졌다가 한바탕 소동으로 그치고 지금은 별로 얘기가 없죠. 물론 자연환경도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끼고 잘 보존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집이랑 사무실에서 음식물 쓰레기랑 종이, 병이나 캔 등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이랑 길에 떨어진 쓰레기도 주우러 다니고요. 문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론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 문제를 두고 이념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서 투쟁의 소재로 삼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기 배를 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도라 영화 보고 나서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없애고 경제성도 없는 풍력, 태양광 발전에 매몰되지 않았습니까? 유럽연합은 원자력 발전이 오히려 녹색 발전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오히려 풍력, 태양광 발전의 부작용이 더 큽니다. 전기요금 오르고 태양광판이 새똥으로 범벅이 돼서 이를 닦느라고 오히려 약품을 써서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멀쩡한 나무 다 베고서 태양광판 설치에 산사태가 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비리도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죠. 또 독일과 덴마크도 유럽연합 국가 중에 풍력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그만큼 국민들이 가장 비싼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아바타 물의 길처럼 강물은 흘러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을 저장하기 위해 설치했던 시설들을 다 부숴가지고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이 유독 때 아닌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여기에 가세에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미세먼지는 박근혜 탓이라더니 지난 문재인 정부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문재인 탓을 하지 않았죠. 미세먼지가 중국 해안가에 들어선 많은 공장들의 영향이라는 게 밝혀져도 중국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다 기후변화 탓을 했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진 건요. 그리고 멸망한 공룡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공장이나 자동차도 없어서 이산화탄소가 지금처럼 많이 배출되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이것도 다 기후변화 때문일까요? 이처럼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사이비 종말론에 불과합니다.
전염병이나 기근 그리고 자연재해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 기후변화가 원인은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결과일 뿐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난을 본다면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진짜 종말은 어떻게 올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적어도 홍수로 망하는 건 아니겠죠. 반면 불의 심판이 예고돼 있습니다. 심판 후에는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서 천국으로 완성이 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이 기후변화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후변화, 기후위기 사이비 종말론에 미혹되기보다는 잘 분별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에 맞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정 잘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